튼살 크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 튼살을 치료하는 크림이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발라주셨겠네요. 전 장난 아니었죠. 와이프한테 그래서 점수 많이 땄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튼살이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뭐 보고 계세요? 지금 튼살 경과사진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튼살이 있으세요? 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 경과사진 보고 있었죠. 튼살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살이 트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튼살은 크게 붉은 튼살과 흰 튼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튼살에 대해서 고객님께 설명을 드릴 때 튼살을 보통 상처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 상처가 생기고 나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 빨갛게 생긴 게 제대로 치료가 되면 이제 정상 피부로 다시 갈 수 있지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흉터로 갈 수가 있죠. 붉은 튼살이 약간 그 빨간 상태, 즉 제대로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정상 피부로 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흰 튼살은 완전히 흉터로 가버려서 새살로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빨간 튼살 상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더 살이 찌지 않도록, 또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 부위가 트지 않도록 되게 주의하는 거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특히 가장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튼살 크림 같은 것들 이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 컨트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튼살 크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 튼살을 치료하는 크림이 절대 아닙니다. 튼살이 생기기 전이라던가, 또는 약간의 붉은 상태 때 완전히 흰 튼살로 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그런 개념의 좀 기능성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지금 요즘에 육아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모님께도 사용을 해보셨겠네요. 저 엄청 많이 사용했죠. 일단 많이 썼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마른 체형이었는데 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주 많이 썼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발라주면 좋을까요? 튼살 크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어떻게 발라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자주 바르실 것. 두 번째, 생각보다 한 번에 많이 바르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주 바르실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정답 같은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거의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트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시로 또 발라줬었고요. 생각보다 자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한 번에 바를 때 좀 많은 양을 바른 거, 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끝 마디에 약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사용할 때 거의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꾸덕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임산부의 만삭 같은 경우는 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튼살 고객님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튼살이 윗배보다는 아랫배에 굉장히 잘 생깁니다. 특히 골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위가 임산부들이 손이 만삭 때는 잘 안 닿아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 만삭 때 남편분들이 사랑을 되게 듬뿍 담아가지고 아랫배에 잘 발라주시는 거, 생각보단 진짜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그럼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발라주셨겠네요. 전 장난 아니었죠. 와이프한테 그래서 점수 많이 땄었습니다. 네. 그럼 사모님께서 튼살이 안 생기셨겠네요. 거의 저의 자존심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저희가 튼살 고객님도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튼살이 전혀 생기지 않고 아기를 잘 출산하고 지금 열심히 잘 키우고 있죠. 원장님께서는 추천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튼살 크림의 종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제품 중에 한 개가 일리온 튼살 크림? 저희가 이제 써본 것 중에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았던 이유는 EWG라 그래가지고 이게 위의 등급을 나타내주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등급에서 전부 다 이제 그린드급,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표현되는 그 성분들만으로 구성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습력도 나쁘지 않았었고, 실제로 많이 썼던 제품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진 않았지만 베이비로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마더케어라는 크림을 많이 썼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튼살 크림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튼살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만한 성분들 중에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병풍 추출물에서 나온 성분인데, 성분이 미약하지만 그나마 좀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보고 선택을 하게 됐고, 향 자체도 와이프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맞아가지고 마지막까지는 그 제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튼살이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임산부가 아닌 분들도 다른 부위에 튼살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똑같은 제품을 추천해 주시나요? 튼살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성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성분이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으로는 스티바이라고 하는 그런 연고인데, 사실 임산부가 아닌 분들께는 그 제품을 오히려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붉은 튼살 때 쓰면 흰 튼살로 가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성분인데, 임산부께는 일단은 금기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간 임산부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절대 금기시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기 때 튼살이 좀 생길 것 같거나 또는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생길 것 같은 분들께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제품은 바르고 나서 바르는 부분에 자극이 좀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튼살 크림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튼살 자체를 치료하는 약재라던가 또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튼살을 치료하는 화장품은 없어요. 화장품만으로 치료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튼살이 생기기 전에 붉은 튼살이라던가 흰 튼살로 가는 거를 조금 예방해주고, 붉은 튼살 초기 정도에 흰 튼살로 악화되는 거를 많이 막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 튼살도 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사실 크림만으로는 조금 효과를 느끼시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시라면 다른 치료 방법들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바세린이 이슈던데 바세린을 튼살 크림 대신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실제로 바셀린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보습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분크림이랑 적절히 섞으면 바셀린이 굉장히 많이 꾸덕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바르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수분크림이랑 좀 잘 섞어가지고 바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튼살 크림이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이름하에 생각보다 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셀린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튼살 크림을 임신 기간 동안 저희가 거의 5통인가 6통 정도 썼거든요. 그거 자체가 꽤 비용이 낮질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바셀린은 충분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치료를 놓치셔가지고 흰 튼살이 완전히 되거나 또는 붉은 튼살도 어느 정도 진행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첫 번째는 미라젯이라고 하는 치료법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시술,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라젯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튼살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긴 한데, 흰 튼살이라고 하는 게 현미경으로 실제로 보면 콜라겐 자체가 되게 많이 피부에서 무너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미라젯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약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콜라겐을 재생하는 거, 이걸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미라젯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콜라겐 재생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혈관을 조금 수축시키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튼살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몇몇 가지 방법들을 컨비네이션해서 치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튼살 치료 자체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튼살과 그리고 튼살 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